일단 당 지도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단일화 과정을 그냥 예정대로 진행을 한다. 네. 그래서 오늘 내일 이제 여론조사를 한다라는 건데 맞습니다. 이게 김문수 후보는 반발하고 있잖아요. 안 된다. 그리고 당무 우선권은 나한테 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가 이거를 계속 강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절차적으로? 강행하면 안 되죠. 강행할 네. 수도 없고 네. 당원당규 위반이죠. 네. 그런데 한대요. 근데 그러니까.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어. 막 나가는 그래요? 거예요. 그냥 막장이에요. 이게 막장이야, 가처분 신청이 막장. 받아들여지면 이제 그러겠죠. 중단이 될 수 있는 건데. 근데 억지 부리는 거를 지금 제어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네. 지난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후보 됐을 때 이준석 당대표를 짓누르었던 것이 당무선권이거든요. 그때 선봉에 서가지고 야 이준석 너 말 들어야 돼 라고 한 게 권성동 원내대표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당무선권 인정 못한다.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때 사무총장 바꾸는 걸로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결국 윤석열 대선 후보 뜻에 따라서 권영세 바꿨죠. 사무총장으로 교체를 한 거죠. 네. 그게 당무 우선권이에요. 당의 모든 권한이 당의 대선 후보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인정 안 하겠다. 이항수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당무 우선권도 당원 당규에 기반이 되어 있다. 당원들의 뜻보다 더 높이 있는 건 아니다. 위에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버리잖아요. 네. 거의 막장 드라마죠, 이제. 그게 당헌 74조 2항이 저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선 후보자 선출에 있어 네.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선관위 심의를 거쳐 최고위나 비대위 의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당원 당규 다 외우셨네요. 국민의힘. 네, 그거 아까 써가면서 그랬어요. 이거 써먹어야지. 그렇게 써가면서. 이것까지 우리가 외워야 되다니. 네, 그러니까요. 아, 진짜 이런 거 다 외워야 되고. 그래서 제가 정확한 표현은 5장에 관하여라고 나와요. 근데 당헌 5장이 뭐냐면 대선 후보자 선출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네. 그래서 60몇 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당심, 민심 50%그 규정 있죠? 그게 다 당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최다 득표자가 2인일 때는 어떻게 하냐? 이런 각각의 사안들에 대해서 당헌에 명시가 돼 있어요. 네. 근데 당헌에 다 명시는 안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당헌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수가 있잖아요. 네. 제가 볼 때 74조의 2항은 거기에 관련된 거예요. 뭐요? 그러니까 거기 규정되지 않은 거? 거기 규정되지 않은 것. 근데 네. 규정됐지만 예를 들어 애매한 상황 때문에 이 규정들 할 수 없을 때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상임 고문을 제외하고 이건 당헌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상임 고문을 제외하고 선출된 당직자는 대선 1년 반 전에 선출직에서 당직자는 사퇴해야 된다. 이게 있어요. 네. 그런데 상황상 선출된 당직자가 1년 반 전에 사퇴 안 했는데 나와야 될 필요도 있을 때가 있잖아요. 네. 요런 제가 볼 때는 그럴 때 그게 상당한 선관위 사유다. 그렇죠. 선관위가 심의해서 최고위 의결로 된다. 여기에 해당되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해석이에요. 네. 이미 선출이 다 끝났는데 다 끝난 다음에 최고위원회가 얘 마음에 안 드는데 얘 일단 관상이 안 좋아. 받고. 그러면 뭐드로 전당대회를 합니까? 그래서 뭐드로. 무엇하러 우리 가냐, 동네 뭐더러? 모도로.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그 74조의 2항을 들어서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억지다. 상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죠. 근데 억지인데 할 거야 아마. 왜? 박성태 이분들은 제정신이 아니니까 할 거예요. 박성태 실장님이 저렇게 막 비판을 해가지고 당에서는 지금 그러면은 대선 후보 선출 과정 중에 김문수 후보나 김문수 후보 측이 당원 당규를 위반한 사례가 있는 것이냐? 네. 그걸 연락이 지금 찾고 있어요. 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당원 당규를 위반했습니다. 이거 선출 규정 위반했습니다. 우리 후보 바꿔야 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도 하려고 네. 지금 밤새도록 지금 제보 받고 막 그러고 있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잘못되면 다 박 실장님 탓이에요. 왜요? 왜요?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게 선출 규정은 그거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야. 여기서 알려줬다. 대선 후보가 뽑힌 다음에 그거를 74조 2항을 적용하는 건 아니지.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 선출했을 때 그때 과정 중에서 뭔가 문제 있었느냐? 명백한 걸 찾아야겠고. 네, 지금 난리가 났어요. 뭐 만약 김문수 후보가 저한테 얘기하면 항의를 하면 미안하다고 하세요. 전 미안해요. 딱 얘기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진짜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후보를 바꾸려고 하는 의지가 너무나 강해요. 그거 왜 그런지 진짜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오늘이랑 내일 여론조사랑 당원 투표를 맞습니다. 하니까 자, 이 결과가 어쨌든 내일 나올 텐데 맞습니다. 결과 어떻게 나올까요?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오면은 그러면 얼마나 이건 참 코미디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게요. 그럼 당 지도부가 도와준 거네, 김문수 후보가.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우리나라 또 국민들은 네. 또 이 핍박받는 사람에 대한 동정표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며칠 동안 봤지만 김문수 후보가
불법적이거나 비합리적이거나 비상식적인 얘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다 옳은 말만 했거든. 네. 오늘 저기 관훈에서 얘기했어요. 네. 광장의 세력과 손을 잡아야 된다. 아, 그렇구나. 정광훈하고 손잡는다? 네, 그렇죠. 그렇지. 뭐 그거에 대해서는 기분 그건 나쁠 빼고. 수도 있는데 광장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과 손잡는다 뭐 그렇게 뭐 면피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김문수 후보 표가 네. 더 적게 나올 수 있다라고 예측하는 것도 어렵다. 오호. 그 누가 될지 모르겠다. 네. 이렇게 넘어갈래요. 누가 될지 몰라요. 저도 한덕수 후보가 높게 나올 것 같긴 한데 차이가 크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을 만들고 있는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한 반감도 꽤 클 것 같아요. 그냥 야 김문수가 안 한다니까 어쩔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건 현실적인 거죠. 물론 김문수 후보의 지지에 저도 60-70%는 사실은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염두에 둔 지지라고 봐요. 네. 근데 본인이 안 하겠다는데 절차상 속았지만 인정하고 가야 될 일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막 거의 김문수 나쁜 놈 이러고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한 반감, 너희들이 일 똑바로 못 해놓고 왜 그래? 절차는 이게 맞지. 라는 의견들도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뭐 11일 결론은 한덕수지만 차이가 크지 않을 거다. 근데 네. 만약에 그 문항 있잖아요. 질문 문항이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당무 우선권을 주장하며 단일화에 반대하는 김문수 후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문항은 잘 봐야 되겠네요. 대선 승리를 위해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는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을 뭐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그렇죠. 한덕수 뽑아야 되겠네. 그러게요. 생각해보니까 사실 그 문항도 후보자들끼리 논의를 해가지고 해요, 문항을 결정해야 원래. 되는데 이게 아니라 당 지도부에서 그냥 결정해가지고 간 거잖아요. 근데 우리 또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게요. 그거 나오겠죠. 문항이 이제 어떤지 당원 좀 누가 궁금하네요. 들은 거에 캡처해서 올릴 겁니다. 그럴 수 있겠네. 자, 만약에 두 분 다 사실은 의외로 한덕수 후보에 대한 지지가 많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지만 만약에 그럼 한덕수 후보에 대한 적합도가 더 높게 나왔을 경우에 이걸 가지고 또 당 지도부가 후보 교체까지 할 수 있을까요? 아, 지금 후보 교체하려고 그러는 거라니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교체까지 전국위원회도 열어놓으려고 네. 공고를 했고, 그 다음에 전당대회도 열어놓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걸 열어놓겠어요? 그걸 통해서 그냥 후보 교체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명분은 있죠. 그냥 당원 국민 여론조사에서 높게 나왔고요.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보다 경쟁력 있는 사람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밀고 나가면 또 어떡할 거예요. 그렇게 결정했다라고 하면 법원에서도 가처분 신청을 판단하는데 대단히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저는 근데 이건 잘못됐다. 저는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지 않지만 당연히 94년 이후에 지지한 적이 없지만 어쨌든 그래도 절차상은 됐는데 물론 약간 속임 수도 있지만 저는 그걸 충분히 전략적이라고 우길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거를 후보에서 내려보낸다? 본인의 선의, 동의 없이 저는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민주주의에 최소한 지켜야 될 게 절차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22년에 민주당 경선 때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이었죠. 압도적이었지만 나중에 대장동 논란이 불거지면서 마지막 경선에서는 졌어요. 그래서 최종에서 사표를 모수해서 빼고 나니까 50%가 간신히 넘었습니다. 네. 만약에 자 지금 추세가 아니다. 경선을 한 번 더 하자.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질 수도 있었죠.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약속된 기간과 시간이 있잖아요. 그럼 그때 당시에 이슈가 있는 거고 또 지나서 다른 이슈가 생기는 거고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래서 시간과 장소 당시에 그런 것들이 다 정해진 거고 물론 여러 변수들에 달라질 수 있지만 약속을 그냥 이때 하자라는 거잖아요. 이게 약속이거든요. 이 시간도 중요한 것이고. 그런데 지금 그때와 상황이 많이 달라졌는데 국민의힘에서 이제 와서 추가 경선을 한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그다음에 이상한 말을 해서 지지율이 떨어졌어도 김문수 후보로서는 그때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된 기득권이 있어요. 그걸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말 실수했다고 다시 아웃시켜요? 예를 들어서 말 실수했다고. 무슨 노상방뇨하다 걸렸어요. 그렇다고 아웃시켜요? 그건 아니고 기존의 절차에 대한 약속이 담보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새로 추가로 뭘 해서 한다? 시간이 다르고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그건 인정할 수가 없다. 네. 어쨌든 후보 교체까지 가는 거는 상식적이지 않다. 그렇죠. 본인이 선의로 물러나거나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있을 수가 저는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진짜 궁금해요. 진짜 11일 전까지 당에서 후보 교체까지 갈 것인지 궁금한데. 의지는 강하다니까요. 무조건. 네. 그냥 저렇게 하다가 망하고 영남 지역도 아니고 그냥 대구 경북의 특정 지역 군 한 2개 정도 요 정도만 해서
당으로 남고 새로운 보수 정당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진짜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후보 교체를 해요. 그래서 한덕수 후보가 11일에 국민의힘 후보로 등록을 해요. 그런 다음에 김문수 후보가 이제 가처분 신청을 하든 뭐 이제 법적으로 소송을 걸어서 사실은 이제 한덕수 후보가 등록한 게 잘못됐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러면은 후보 지위가 박탈되고 국민의힘 후보는 없어지게 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럴 경우가 하나가 있고 네. 또 하나는 한덕수 후보가 이제 나 이제 11일까지 단일화 안 됐으니까 난 출마 안 할래. 그리고 이제 깨우락지가 돼요. 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열받는 거지.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아, 화가 난다. 김문수 후보 당 후보로 내가 도장을 안 찍어주겠다. 그럼 선관위에 등록이 안 되거든요. 네. 비대위원장의 직인이 필요해요. 나 안 찍어. 나 몰라. 나 총무부 금고 비밀번호 나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난 몰라. 나 못 찍어. 그러면 이제 국민의 후보 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재명, 이준석 이 두 분이 양자 대결로 대선을 치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까지. 근데 아니 최근에 12월 3일 이후로 허무맹랑한 일이 너무 많이 벌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상상력을 또 좀 더해 보면 네. 대선 주자급인 다른 사람 한 명이 그냥 나와서 무소속으로 또 출마해 놓을 수도 있지 않을까. 국민의힘이 이번 일로도 신뢰를 확 떨어져서 네. 다른 사람이 나와서 그냥 내가 사실은 보수의 지지표를 받겠다. 그런 것도 뭐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당의 기반이 안 돼 있으면 이게 선거 자금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이게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20, 30명 탈당해가지고 당 하나 만들어서 예비로 후보를 하나 등록시키자 뭐 이런 아이디어도 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윤상현 의원이 저도 이제 잘 아는데 네. 비상계엄 이후에 대단히 이상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주장에 대해서 특별히 또 멘트하거나 언급하거나 분석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뭐 되게 당시도 이상한 보도- 사람이에요. 윤상현, 그렇죠. 이상한? 윤상한? 네. 라인 맞추려다가 실패하셨습니다. 이상한. 알겠습니다.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장 소장님이 당직자 하셨으니까 이것도 좀 궁금한데 뭐냐면 당무 우선권을 이제 김문수 후보가 주장을 하는데 이게 과연 당무 우선권이 어디까지 권한을 갖는 것이냐 이것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당대표 권한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비대위 해체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러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니 거기까지는 아니고 그냥 뭐 사무총장 인선 이런 것까지는 할 수 있지 그러나 뭐 비대위 해체까지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디까지 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좀 쉬워 보이지 않아요. 왜냐면은 비대위가 그 전당대회를 대신하는 전국위원회 추인을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원들이 그래 비대위 구성 오케이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당무 우선권이 있다고 대선 후보가 해체해라. 그건 좀 무리가 있고 그냥 비대위원장 스스로가 네. 우리가 이제 역할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선대위로 모든 권한을 다 넘기겠습니다. 이제 상임선대위원장, 총괄선대위원장, 선대본부장 다 있잖아요. 네. 글로 다 넘기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해체되는 거지. 그냥 해체하라고 해서 해체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해체 안 할래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이제 모두가 다 우기고 있어.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해체라고 나 안 한다니까 나 그냥 계속 비대위원장 할 거예요. 그러면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다 개판이에요, 사실. 그러니까요. 개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거예요. 우리 한겨레 사장님이 송채 반장님한테 공동포차 목요일판 없애 그랬어요. 네. 근데 싫어 나 계속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계속 그럼 장려해야죠. 네? 싫어 나 그냥 할 거예요. 그냥 예산도 남아 있고 뭐 그냥 스케줄 다 있으니까 공간도 있으니까 그냥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여기 폐사하려고 그래. 그럼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 걸어. 그런 꼴이죠. 그 당무가 뭔가에 대한 게 정확하게는 제가 당원당규를 다 봐도 없더라고요. 모든 거예요. 그죠? 당대표의 권한. 당에 관한 업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원에는 당대표의 권한에 대해서 당무를 통할한다고 돼 있어요. 네. 그런데 대선 후보자로 선출된 자는 당무에 대해서 선거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당무의 우선권을 가진다라고 돼 있어요. 네. 그럼 이제 물론 제한된 범위가 선거 관리가 되겠죠. 거기 명확히 표현되는 거 보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대위 해체한다. 당대표가 비대위를 해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해체할 권한은 네.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당무에 속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예를 들어 전국이나 뭐 전국위를 새로 본인이 다 구성하겠다. 그래서 당원 당규를 내가 고친다. 그건 안 되는 거죠. 그건 안 되는 건데 가장 일반적인 건 예산과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건 기본적으로 당무니까. 네. 그런데 그쪽에 돈 쓰지 마라. 이번에 예를 들어서 사무총장 임명하라고 했는데 안 냈다. 그러면은 그것 자체도
그 당무의 우선권을 인정하지 않은 게 되는 거죠. 백드로 바꿔달라고 했는데 안 바꿔주고. 안 바꿔주고. 그리고 이번에 뭐 여론조사 하지 마. 근데 돈 써서 했다. 네. 그거는 당무 우선권에 인정하지 않은 거다 그거는. 네,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변인실이나 공보팀을 대상으로만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제 선대위에 공보팀, 대변인 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당에서 이제 현금성 지원도 해줘요. 그러니까 대략 뭐 하여튼 카드 얼마 쓸 수 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아니 카드도 주고 네. 그냥 카드도 현금으로? 주고 현금도 줘요. 오, 네. 근데 그것이 공식적으로 이제 선거 비용으로 처리가 되니까 그런 액수를 정하는 것도 이제 당 대선 후보가 정할 수 있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내가 임명한 사무총장을 통해서. 사무총장이 보통 선대위에서 총괄 선대 본부장 역할을 하거든요. 네. 본부장이 인사와 예산을 총괄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당에 대한 통솔력 아니면 지도력을 확보하는 건데 그 사무총장 자리를 장동혁 안 돼. 그냥 이양수 시킬 거야. 말을 안 들으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막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목덜미를 잡아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네. 하여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정당, 공당 이런 개념으로 비판을 하기에도 너무 사치스러워요. 아까워요, 그런 단어. 그러니까 사실 이거 상상도 못할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데 일단 1번은 윤석열의 계엄이죠. 네. 그 이후로 나라가 엉망이 돼버렸어요. 그냥 양권도 그러나 아무유는 계엄까지 했는데 우리가 이 정도야 뭐 그런 생각 혹시 있을까요? 설레 계엄이라는 설레까지 있는데. 그러니까 비상식의 선을 확 그러니까 뒤로 빼놔가지고 너무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게 다 전례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나중에 다른 이제 국민의힘에서 쭉 갔을 때 뭐 예를 들어 5년 뒤나 예전에도 또 그랬는데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물리적으로는 김문수 후보의 지지가 안 통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법원이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가처분에 대해서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상식의 선이 보다 공고해져요. 네. 근데 언제까지 이걸 또 법원 손에 맡겨야 되는 건지 그것도 정말 답답합니다. 알아서 해야 되는데 자꾸 그러긴 법원에 그래요. 맡기니까. 네. 예. 자,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아직 11일까지는 며칠 남았잖아요. 11일까지 극적으로 뭐 강제로 뭐 후보 교체 아니라 그냥 둘이 합의해가지고 단일화될 가능성 안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네. 0.1% 정도. 그렇군요. 김문수 후보 측에 있는 제 정보원이 네. 아까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네. 정확한 워딩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하네요. 나의 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각종 보험을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 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 대한민국 1%의 맛을 찾아드리는 통영해인이 오늘 준비한 메뉴는 제대로 끓여내 깊고 진한 양평 해장국과 건홍합 부추전입니다. 양평 해장국은 국내산 소선지와 시래기, 깐 양도 듬뿍 들어가 건더기가 실하고 국물 맛이 기가 막힙니다. 간편하게 뚝딱 부쳐 먹기 좋은 홍합 부추전은 국내산 건홍합과 부추, 채소가 듬뿍 들어있어 고소하고 향긋합니다. 고정 댓글 링크로 들어오시거나 네이버에서 통영해인을 검색하셔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정훈이 만화를 기억하시나요? 영화 주간지 시내 21이 창간된 1995년부터 2020년까지 만 25년간 시내 21에 실렸던 전설의 영화 패러디 만화인데요. 안타깝게도 정훈이 작가님이 3년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셔서 더 이상 남기남의 활약상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올해 시내 21 창간 30주년, 정훈이 만화 30주년을 기념해서 정훈이 만화의 정수를 모은 정훈이 만화 더 베스트 출간 프로젝트가 지금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텀블벅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보기란에 펀딩 사이트 주소를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정훈이 만화 모음책 외에도 다양한 굿즈까지 선택하실 수 있는 정훈이 만화 펀딩은 5월까지만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아사리판 고고싱. 우리는 마음 안 바꾸고 그대로 간다. 그냥 당이 개판되고 난장판 되더라도 우리는 우리 갈 길 간다. 네. 그렇게 분위기가 그런가 봐요. 예, 어제 차명진 의원이 페이스북에 쓴 게 있잖아요. 뭐라고 썼나요? 쓰다 보니 종이컵 취급하더니 잘 됐다. 제대로 당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받았던 모욕들도 있어서 그런 게 없어도 지금은 아주 큰 이권 다툼인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그런 예를 가끔 드는데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 814만 분의 1인가 그렇잖아요. 그래도 사잖아요. 네. 물론 10장씩 사니까 81만 분의 1이겠죠. 10장이면 그렇게 되는데 저는 어찌됐든 대선 후보, 더군다나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면 대통령이 될 확률은
10% 정도는 되죠. 웬만하면 지금처럼 그래도 10%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0.1. 근데 로또보다도 더 가치가 크잖아요. 그럼 무조건 추라이죠. 로또도 사는데 이걸 왜 추라이를 안 해요? 네. 그래서 감정적으로 안 상해서도 추라이를 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양보는 없다. 양보 없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덕수 후보나 양권이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했다라고 앞서 이제 장 소장님 표현을 빌면 그냥 순진한 얼굴만 보고 속았다 이런 건데 그럴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양보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온 그러면 걸로는 없고 양보가 없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당 지도부가 강제로 후보를 교체도 못해요. 그래서 결국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당 지도부랑 이렇게까지 앙금이 쌓였는데 이게 딱 당 지도부가 알겠어 이제 우리 후보니까 인정하고 이제 우리가 전폭적으로 지원해줄게 라고 전환하는 게 가능할까 감정적으로.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잘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의 그 발언 내용을 보면 네. 화가 엄청 났더라고요. 보면 그걸 의역을 좀 하면 알량한 후보를 썼지만 이 가짜는 놈이 감히 우리가 다 밀어줘서 네. 아무것도 아닌 철봉하던 김문수 데려다가 후보 만들어놨더니 감히 배신을 해. 지금 이 분위기여서 감정상 안 되고 네. 만약에 도저히 안 된다 법원에서도 맡기고 그러면 그래서 유일한 가능성이 그냥 다른 사람 한 명을 무소속으로 내보내서 국민의힘은 아예 도장도 안 찍어주고 김문수는 네. 그 후보를 밀겠다라고 선택할 가능성이 혹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네. 완전히 파국으로 가는 거를 전망을 하시는군요. 파국이에요. 파국. 네. 파국이다. 파국이에요. 안 도와줄 것 같아요. 안 도와준다. 왜냐면 권영세 비대위원장 자기가 이제 그만둔다고 했잖아요. 단일화가 안 그쵸. 되면. 그러면은 비대위원장이 없어요. 그러면은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냥 그만둘까? 그냥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특별히 할 일도 없으니까. 네. 그럼 지도부 체제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누가 거예요? 하겠어요? 그럼 이항수 사무총장은 김문수 후보한테 좀 뭐 알고나 좀 당무 우선권을 얘기를 해라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럼 사무총장도 협조할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럼 형식적인 정말 지극히 형식적인 것만 도와줄 것 같은데 그냥 선거 포기한 상황으로 갈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선거를 포기 안 그게 해도 뭐 명분은 있어요. 정말 국민의힘 내부에서 누군가 생각이 있다면 그게 오히려 명분은 우리는 어쨌든 지난번에 냈던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됐고 이분이 계엄을 해서 사실상 내란죄로 하면이 됐고 진짜 개몽됐네 그러면 그렇게 생각했으면 진짜 개몽. 개몽형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반성을 한다. 네. 그리고 이번에 사실은 그 두둔한 갑자기 어떤 김문수를 그래서 지지할 수 없다. 갑자기 그래서 후보를 안 내겠다. 우리 당은 발전적으로 해체를 한다. 야 신박하다 이 논리. 네, 이거 쇼츠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그러고 다른 후보를 차라리 물 밑에서 민다. 네. 별동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신박하지요. 진짜 너는 명분도 있네요 그러면 반성하는 차원에서 그렇죠. 우린 반성하니까 대선 후보 낼 수가 없어 그래서 유승민 양심상. 후보를 유승민 후보를 그렇게 해서 네. 유승민 후보가 탈당한 뒤에 그렇게 내요. 그리고 나중에 당 하나 만들고 뭐 그렇게 하고 발전적으로 해체하겠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또 판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판은 그래도 그러면 이재명 한국 정치계가 좋아지는 그렇죠. 걸까요? 유승민 정화가 후보가 되는 그런 걸 걸까요? 안 받겠죠. 어디 너희들이 감히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 성격에 되게 해괴방칙한 일이지만 네. 이런 것도 좀 상상을 해보는 것도 정신 그러게요. 건강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 갑작스럽게 저런 일 닥치면은 우리가 충격이 크잖아요. 일단 뭐 쿠션을 줘야 돼.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최악의 상황까지 최악의 염두에 상황. 둬야 그나마 충격이 덜하다. 아니, 그리고 후보 안 내는 게 또 맞지. 또 어떻게 그렇죠. 후보를 내.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에서는 원래 이제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가 또 우리 인간들의 기본적인 품성이거든요. 네. 김문수, 특히 김재원, 차명진 이분들이 대선 주자 후보, 대선 후보의 핵심 측근들이라고 하면서 막 기고만장한 모습들을 안 볼 수도 있죠. 네. 그러면 지금 갖고 도망가는 거예요. 영도대교 한번 갔으니까 광양대교나 뭐 저쪽으로 도망가서 안 찍어준다. 그리고 발전적으로 해체하겠다.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진짜 석고대제로 가겠다라고 쇼를 할 가능성도 네. 있다고 봐요. 크진 않지만. 네. 알겠습니다. 쇼다.